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 속에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 지수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주도주가 부재하면서 하락을 지속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일부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체감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전거래일보다는 0.51%가량 하락한 2,947선에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15%가량 상승하면서 1,032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장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지만 2차 전지와 콘텐츠 종목 등이 하단을 막았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개인이 나홀로 시장을 이끌었네요.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2,20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갔는데 개인이 1,5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320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이 1,2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요 일부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요 6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종목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하루였는데요. 이러한 장세에는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시장에서 수익도 잘 내시는 전문가님 아니십니까? 아유, 네. 과찬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오늘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인사 네.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날마다 나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정보들과 또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양상을 띠고 있죠. 이 혼란스럽고 투기성 짙은 종목들에 뛰어들자니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었던 이 펀더멘탈적인 분석들 또는 아무리 가격들이 높아도 들어가지 못하던 망설임이 있었는데 안 들어가자니 소외되는 것 같고 또 들어가자니 좀 미친 것 같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답을 못 찾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답은 항상 우리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200%, 300% 가는 종목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 방송 1시간만 끝까지 들으셔도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50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간 동안 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50분이 너무나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시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내 종목은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그러한 수익을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별별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코스피 상장사가 올해 영업이익 호조를 보였다는 기사인데요. 한국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들이 올해 3분기까지 14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배가량 더 많다고 하는데요. 주요 업종 중에서는요.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은 건설업이 유일했고요. 의료정밀의 매출액 성장률이 123%로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철강, 금속과 운수창고업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횡보성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에 대한 머니투데이의 기사인데요. 3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싸이월드가 다음 달 17일 다시 오픈합니다. 싸이월드는 170억 장의 사진과 1억 5천만 개의 동영상, 2억 개의 다이어리 등을 복원했다고 하는데 정식 오픈과 함께 한글과 컴퓨터와 협업해서 만든 메타버스 서비스도 동시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양사는 NFT 사업에도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어제는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장초에는 9%가량 상승하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3%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9,3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미투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NFT 주들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미투온이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를 결합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15%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8,62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과연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덱스터 기사인데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메타버스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덱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시각 특수 효과 전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죠.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내일 신작인 지옥 공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11월 초 23,000원대였던 주가가 4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7%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4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주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주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그래도 이렇게 박스권 답답한 행보를 이어갈 만한 이슈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실적이나 네.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사가 우리가 박스권에서 투심을 잃어갈 때 나와줬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약 올리는 것 같죠. 네. 굉장히 힘든데 영업이익 잘 나왔는데 우리 주가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이 중국발 원자재 이 이슈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실제로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들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와줬거든요. 보시면은 발표 나왔던 게 이게 보시면은 업종 차트인데요. 코스피 월봉 흐름 보시거나 주봉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박스권에서 지루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루한 박스권에서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88.2% 증가한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65%가 증가를 한 상태란 말이죠. 이게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루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느냐? 그거는 뭐냐면 기저효과와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다시 이러한 실적들이 나와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그럼 도대체 우리 증시는 어떠한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느냐 하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한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 이성이 통하지가 않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쉽게 가셔야 됩니다.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결국에는 원점으로 올라오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이 종목의 차트가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해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이런 증시에 우리가 과연 그걸로 계속 끙끙거리면서 참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서 4분기에는 과연 어떠한 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주목을 받을까. 이 이슈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오히려 조금 단기간에 수익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 그리고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가 FOMC 회의 이후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관망세가 유지하게 되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시장에 두려워지니까 이 환율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머징 마켓 속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4분기 실적 잘 나올 종목들, 4분기에도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들 그냥 쉽게 좀 가는 것이 어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떠한 업종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것이냐라고 조금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복 소비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주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팁으로 드리고 싶은 업종이 좀 폴더블 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폴더블 폰이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나왔었던 뭐 갤럭시 Z 폴드 같은 우리가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사각형 스마트폰이었는데 열고 닫을 수 있는 스마트폰 형태의 이 폴더블 폰이 굉장히 오래 흥행을 했었죠.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한 산업이고요. 굉장히 좀 지루했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뭐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그게 그거거든요. 그 패러다임을 좀 깰 수 있는 신제품이었기 때문에 뭐 4분기에도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많고요. 종목들이 좀 온다라면 뭐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줬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뭐 한 341% 정도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지속적으로 이 종목 차트 좀 쭉 뽑아봤을 때 최고점은 36,970원 정도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25,000원 선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때가 아니라 차라리 4분기에 실적 잘 나올 산업을 찾으셔가지고 투자하는 방안 이쪽이 어떤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항상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폴더블 폰이라 생각을 하고요. KH 바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인테크닉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도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특히나 호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을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폴더블 폰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한번 짚어보죠. 싸이월드가 다음 달 17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하게 되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을 좀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달리는 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 있고. 맞아요. 무서워요. 근데 이 섹터가 아니면 다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섹터에 동참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거를 들어가자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종목 상승하니까 들어가야지 하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답은 항상 우리 경험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시장에서 찾은 건 뭐냐면 단순히 메타버스라고 해서 공시가 나오거나 기사가 나온 뉴스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비주들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매력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좀 보시면은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본다라고 했을 때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도 최근에 이제 애플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메타버스 산업에 조금 뛰어든다라는 좀 강력한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거기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나쁘지 않게 거의 한 20% 정도 반등이 나와줬고요. 특히나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메타버스 장비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장비,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메타버스 쪽으로 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 장비주들이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산업을 바꾸면서 오큘러스 쪽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뉴프렉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보실 만한 종목인 게 뭐냐면 이 종목이 PCB 장비를 직접적으로 오큘러스 쪽에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메타버스 장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폭발적인 산업이 시작됐을 때 이 테마 저 테마 뭐 다 움직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최대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장비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잡아볼 만하고요.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리비안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테슬라 관련주들이라든지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뭐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죠. 저점 대비해서 뭐 150% 이상의 좀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 이 종목이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좀 필수적인 인프라 관련주, 즉 장비 수혜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150%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었고요. 뭐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었던 3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줄 수 있었던 것도 글로벌 대기업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KC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굉장히 좋죠. 저점 대비해서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뭐 300%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던 종목이었었는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170% 정도 주가 상승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면 글로벌 대기업이랑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와줬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이 장비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필수 장비주들만큼은 정말로 큰 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타버스 달리는 말이다라고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필수 장비주에 한번 투자해 보시라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필수 장비주를 좀 꼽아주셨네요. 관련 종목에 대해서 언급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덱스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옥이 내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데 DP를 만들었던 그 업체가 두 번째 작품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라인업이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유아인이랑 뭐 박정민 등이 출연한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그 K 콘텐츠 관련주 앞서서 오징어 게임이랑 지리산이 너무 다른 행보를 보여줘서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에 좀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리산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나오는 지옥 그렇죠. 관련주로서 지금 주목을 받아주고 있는데 사실은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눈치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종목이었죠. 왜냐하면 3Q 가입자가 438만 명, 그리고 이제 3Q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흐름이 나와줬는데 기존의 넷플릭스의 행보와 크게 다를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 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크게 흥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들 뭐 덱스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그 종목들 몇 개 올라가는 것들 다 컨텐츠가 흥행한 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개봉하는 이 지옥도 마찬가지로 이 전이 아니라 개봉한 후에 더 좀 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OTT 업종들이 굉장히 조금 과도하게 경쟁이 나와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지널 컨텐츠들 뭐 오징어 게임 이후에 굉장히 흥행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애플 TV나 디즈니 플러스 좀 나와준 다음에 역시나 컨텐츠와 관련돼서 부각이 많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OTT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도 되겠다?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TT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OTT 관련주 황금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문가님 말씀처럼 수익으로 이어졌는데요. 10월 6일 날 저희가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뉴 61%, 무려 61%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정말로 힘들거든요, 지금. 제가 원래 땀이 없어요. 근데 네. 방송만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열정적으로. 네.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게 네.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그럼요. 파이팅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뉴라는 종목이 이제 제가 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항상 유행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과거가 아니죠.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게 되면서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률이 컸습니다. 공통점은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던 것 같은데 이거 봤을 때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동일한 시점에서 종목이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번거로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일정이 조금 남아있고 아니면은 뭐 가설 관련된 뭐 OTT 관련된 종목도 상승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딱 잡아 놓으시면 이러한 상승률 60% 정도 수익률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이라든지 필수 인프라랑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상승이 나와주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상승률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개를 해드릴 종목들도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 인프라 관련주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프라 관련주들 중에서 정말로 애플이라든지 메타버스, 이 메타, 페이스북이 가장 주목하고 있고 협력이 눈앞에 있는 국내 기업 제가 이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수익 원하시고 싶고 메타버스 관련된 정보도 놓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시고 무료 방송 한번 들어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확실한 종목, 그 속에서도 필수 인프라 관련 종목 한 종목을 오늘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종목 하나 골라 오셨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그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그 바로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 LG 이노텍입니다. 7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 3일간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는데요. 최근 애플의 메타버스 사업 기대감 진출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죠. LG 이노텍이 애플의 확장 현실 XR 기기에 카메라 모듈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네요. 오늘 장중 고점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5%가량 상승하면서 28만 5천 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게임주의 고공행진, 오늘은 위메이드가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장중 11%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 종가도 10%가량 오른 22만 6,5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의 주가는요, NFT 기술을 적용한 신작 게임 미르포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8위였던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무려 6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덴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올해 3분기 역대급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기관 투자자의 자금도 유입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7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22%나 성장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메타버스 NFT 관련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5% 이상의 지분 투자 공지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시원하게 그렸고요. 상한가에 마감하면서 24,000원도 넘어섰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다날이네요. 어제 본업 호조와 함께 NFT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다날.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싸이월드에 이어 메타버스 싸이월드에서도 결제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이 페이코인 중심의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장대 양봉을 그린 건데요. 3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27%까지 급등 흐름 보이다가 윗골이 살짝 달았습니다. 그래도 22%대 강세 흐름 가져가네요. 13,2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RG 넥스원입니다.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공2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시세를 분출했죠. 아랍에미리트는 계약 규모가 4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무기 수출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가격 협상을 위해서 선보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장중 한때 26%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그 후에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5%가량 상승한 58,0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별별 이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LG 이노텍입니다. 장비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 정말 이제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소통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정말 요새 말하는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뭐 PC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요새 이제 글로벌 대기업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메타에서 좀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애플이 XR이라는 기기를 조금 이제 말을 하면서 여기다 이제 카메라 모듈을 조금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LG 이노텍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좀 상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따라잡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덱스터라든지, 그죠? 덱스터 이런 종목들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점 대비해서 무려 3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물론 이제 매출이라든지 기대감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저는 이제부터 실질적인 장비 수혜주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애플의 XR 기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떠한 파급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시장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파급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메타버스가 정말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기가 즉 나왔을 때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노틱을 필수로 해가지고 정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 공급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주가는 선 반영이지만 장비주들이 올라갔을 때는 정말로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종목으로 LG 이노텍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필수 인프라주로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NFT 관련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날인데요. 이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NFT도 NFT인데 본업 자체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날이 세가 올라간 이유를 조금 보니까 네. CBDC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건 다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NFT 한다. 아니 뭐 비대면이다, 확진자 증가한다, 뭐 CBDC다. 좋은 이슈란 좋은 이슈는 다 엮였는데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이 이 다날을 보고 조금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135% 정도 상승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전에 한번 볼까요?
전에 보시면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거의 뭐 7달 정도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상황일 겁니다. 물론 다날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빠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해서 저점 대비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30%씩 빠져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빠질 때는 오래 걸렸던 종목들이 이슈 받으면 올라갈 때까지 얼마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물론 아닌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전에 파동이 한번 나와줬던 종목이 거래량 없이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나와줬던 파동만큼은 2차 파동에서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하락했던 거 2배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다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왔었던 뭐 쇼박스나 쇼박스 흐름 한번 볼까요? 쇼박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쿠팡 이슈 때문에 파동 한번 줬었죠. 근데 조정 기간 보시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의미 없는 횡보고 의미 없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7월 달부터 여러분들 계좌가 힘들어졌죠. 이 종목도 힘들었습니다. 30%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려서 전고점 돌파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작 장세라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그 어떤 종목이라도 충분히 빠진 거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꼭 눈여겨보시고 파동이 나왔을 때는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빠질 때는 하염없이 빠져도 올라갈 때는 2단이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고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나오는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런 꿀팁들 많이 드리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와 함께 NFT 등의 모멘텀을 안고 시원한 슈팅을 나와준 다날이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함께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탑 10을 보고 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가려면요, 25%의 수익률을 넘어서야 합니다. 9월 17일 코얼 패션 27%의 상승률을 자랑했고요.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DPC는요, 공약주 제시 후에 3거래일 만에 33%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죠. 와, NHN벅스 이번 달 공약주입니다. 2주 만에 바로 오늘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38%의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야, 40%는 넘어야지 탑5에 들어갈 수 있군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죠. 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44%의 수익률 안겨줬고요. 뉴 전일 2만 원 넘어갔습니다. 61%의 상승률 달성했습니다. 캠트로스 100% 말해 뭐합니까? 네, 신원 종합개발은요, 오늘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131%의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여쭤봐야 되는지 너무 많아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정말 모든 종목이 시세를 분출하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부터 여쭤볼까요? NHN벅스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 달 공약주인데 단 2주 만에 14,100원을 터치하면서 38%,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올라갈지 아셨겠죠?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린 다음부터 조금 까다롭게 움직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굉장히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셨나 좀 생각이 듭니다. 보실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관련주예요. 근데 사실 저는 싸이월드가 흥행을 하냐 안 하냐 보다는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였다라는 거에 굉장히 조금 매력을 느꼈고요. 그런 와중에서 단순히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 가지고 찍어갖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1월 3일 날에 추천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가는 종목들만 가주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돌아줍니다. 정말 이 테마 자체가 강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가는 종목들이 달라요. 근데 그 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가 준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동평균선에 자석처럼 착 붙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횡보를 해줍니다. 자, NHN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보시면 5일선 따라가지고 쭉 자석처럼 버텨주고 있고요. 그 위에 21선 따라서 자석처럼 쭉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선이든 5일선이든 타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선취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순환매가 돌아가지고 이러한 슈팅 한 방 나왔을 때 큰 수익을 계좌 속에서 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빠졌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에서 손절을 한다라고 가정해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공통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5일 이동평균선 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일 이동평균선 또는 21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쭉 우상향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파이팅 있게 슈팅 한 번씩 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동일한 매매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메타버스 장비 쪽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음악 사업도 여러분들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메타버스 음악 산업을 조금 주도하거나 AI라든지 그죠? 아니면 자동 음악 시스템을 조금 제공할 수 있는 종목 테마군들이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 안에서 뭐 NHN벅스가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파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천길 기준으로 한 40% 정도대 상승이 나와줬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평선 손절 라인대로 대응을 하시면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겠다.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한 번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NX 11월 5일에 공략주를 제시해 주셨는데 2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두 자릿대 상승률 달성했습니다. 11%의 상승률 달성한 데 성공했고요.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상승률 8,000원을 기록하면서 6%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정책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그렇죠.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도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선이 마무리되기 전이었고 지금 경선이 끝난 다음이죠. 후보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라든지 정책은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공통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정책이 실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테마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조금 이제 해석으로 이제 NX라는 종목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충분히 파동이 딱 좋습니다. 지금이 딱 타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책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가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장에서 좀 양봉을 멋있게 그려주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주입니다. 정책주라고 하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미면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H&M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한국 BNC의 주가 상승은 전부 다 정책 수혜주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이 좀 가능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자, 가구 하면은 여러분들 대장주로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현대, 리바트 이런 애들은 좀 빠지고 있어요. 테마주로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주 강한 파동이 기대된다라면서 두 종목에 대한 이 리뷰도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거래일 좀 큰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10월 20일 날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7,670원 터치하면서 44%의 상승률을 자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죠. 깜짝 놀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와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승하고 나서 아주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무상증자 이슈가 나와주면서 40%대 상승률이 좀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좀 서프라이즈 한 선물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싶으신 부분들이 필수 인프라라는 거예요. 애플 TV 한국에 들어왔죠. 디즈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 지금도 뜨겁습니다.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셋톱박스라고 하는 이 인프라는요. OTT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의 추천을 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무상증자까지 발표가 되면서 40%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가 파동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줄 수는 있는데 이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저항 구간 때 한 번에 돌파가 나오긴 했으나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 증자와 필수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신원 종합 개발입니다. 와, 정말 새로운 넘버원이죠. 9월 24일 날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19,900원, 2만 원 찍지 좀 아쉽습니다. 네. 141%의 상승률. 상승률은 전혀 아쉽지 않은 상승률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네.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의 정책 네. 관련주죠.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라고 하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결과론 쪽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추천을 드렸던 날이 이날 때였죠. 추천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도 10%대, 20% 이상대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61선 이탈하지 않다가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정책 발표 기대감으로 총합해서 100% 이상의 시세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단순히 두 자릿수 대 수익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선 정책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대선 정책주라고 하면요. 정말로 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파동이 나옵니다. H&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가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정책이라는 이 해운재건 5개년이라는 정책이 밑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0%의 주가 상승이 가능했었죠.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주가 상승이 다이렉트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탈원전 폐지라는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죠. 마찬가지로 신원종합개발도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서 100% 변동성 나왔다. 예견했었던 일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익 실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좀 눌림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정책주로서 큰 수익이 나시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공통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필수 인프라냐 정책이냐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시는데 제가 오늘 애플, 페이스북이 탐내는 국내 기업 발굴해냈습니다. 그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메타버스 종목들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국내에서 두 번 다시 없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애플과 페이스북이 탐내는 기업 받아가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역대급 흥행이 기대가 되는 필수 인프라 관련주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신 다음에 스크롤 좀 내려주셔야 돼요. 스크롤 쭉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AS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오늘의 황금별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제가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 폴더블 폰을 조금 이제 개발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폰 쪽에서는 거의 뭐 왕자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더블 폰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있겠죠. 폴더블 폰 뭐죠? 접어야 됩니다. 일반 스마트폰 접으면 어떻게 되죠? 박살나죠. 접히질 때 박살 안 나려면은 이 힌지를 조금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 힌지라고 하면은 정말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KH바텍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힌지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4분기에도 호실적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 예상되기 때문에 31,950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이 바닥 구간대 잡아놓으시면 폴더블 폰 황금기에 큰 수익 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KH바텍입니다.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31,95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21,000원으로 굉장히 좀 밴드 넓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쉬우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시장 공통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유치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기도 한데 이 좀 얼마 안 되는 이 박스권 시장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 대원화성, 에코캡 2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엄청나죠? 차라리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협력 관계에 있는 탐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협력한다? 주가 상승이 얼마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글로벌 대기업, 그죠? 테슬라, 그죠? 페이스북 이런 데랑 협력하는 기업들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이라고 해도 주가 상승이 너무나도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 잘못 들어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말씀드린 무료 방송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페이스북이 탐내고 애플이 탐내는 정말로 메타버스 최대 수혜주 한 종목 발굴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만 참여하셔도 그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버스 놓치신 분들 앞으로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방송 들어오셔서 최대 수혜주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메타버스 최대 수혜주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저희 프로그램 이름 4글자를 적어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리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 노란색 바 다들 보이시죠? 방송 보기를 꾹 눌러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는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갈증들 다 해소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10시에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만나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